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지금 하늘에는 몇 대 정도의 비행기가 날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대략 1만 대의 비행기가 현재 하늘을 날고 있고 하루 동안에는 대략 20만 대 가량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죠. 다들 저만 빼놓고 어딜 그렇게 가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루에 20만 대 정도면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적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기후위기로 좁혀보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느껴집니다. 항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950메가톤으로 메가톤 반은 맛있죠. 950메가톤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에 가까운 양이 항공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를 타고 가기엔 해운 부분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도 전체의 3%를 차지할 정도죠. 폭염과 한파를 겪으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인데요. 오늘은 SAF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로 기존의 석유 기반 연료가 아닌 식물성 기름, 농업 잔재물 등을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적인 항공 연료를 말합니다. 기존의 제트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일반 항공유인 케로신이 10개에서 15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탄화수소인데 SAF 공정도 원료를 활용해 탄화수소를 만드는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AF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헤파 공법입니다. 폐식용유, 식물성 기름 등 유류 성분이 있는 동식물성 지방을 원료로 석유 정제 방식을 활용하여 고온, 고압으로 수소화 처리하여 항공유를 얻는 방식이죠. 기존 정유 기술에 활용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생산 비용이 다른 공정에 비해 낮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기술이지만 이 역시 제조 과정에 다량의 수소가 필요하고 폐식용유 등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FT 공정입니다. 가스화라고도 하죠. 농림부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가열 분해해서 생성된 합성가스를 열화학 공정 등을 통해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헤파 공정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에 비해 생산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죠. 폐식용유가 연간 1650만 톤 정도 발생한다면 생활 폐기물은 20억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봐도 폐식용유보단 생활 폐기물이 확실히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에 정교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ATJ 공정입니다. 알코올 투 제트의 약자로 농림부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발효하여 알코올을 생성한 후 탈수 수소 처리 과정을 거쳐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ATJ도 기존의 알코올 생산, 운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탄올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알코올은 양보하기 어렵죠. 마지막 네 번째는 PTL 공정입니다. 파워 투 리퀴드의 약자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4가지 방식 중 탄소 저감 비율이 99%로 가장 높지만 아직 기술이 실험실 단계에 있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제조 공정이 고비용이라 기존 연료 대비 가격이 8배 정도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AF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 전기차도 이미 나왔는데 항공기도 전기차처럼 배터리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항공기에 배터리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무게 때문이죠.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 연료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에 담으려면 30톤의 리튬 이온 전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00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는 항공기가 전기 엔진을 달 경우 1000km 정도밖에 날지 못한다고 하죠. 제트 엔진 항송 거리의 1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럼 수소 에너지는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연료에 비해 부피가 4배가량 크고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미완성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든 수소든 SAF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유럽의 경우 비행기에 연료를 채울 때 SAF를 2% 이상 넣는 것을 의무화시켰고 2050년에는 70% 이상을 SAF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2022년 국제항공탄소 감축 장기 목표를 규정하고 국제항공탄소 상세 감축 제도를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죠.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탄소를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세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아직까지는 자발적 참여 기간이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화됩니다. 탄소 배출권이 2027년이면 이산화탄소 1톤당 113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좀 사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탄소 중립은 이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고 있기에 SAF 연구는 앞으로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SAF는 전체 항공료 사용량의 0.2% 정도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생산 비용과 원료 공급의 한계 때문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키스트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정명 박사 연구팀은 나무와 풀과 같은 비식용 식물 자원을 분해해 얻은 오일을 기반으로 SAF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생산 공정을 100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SAF 기술은 항공 분야에만 한정된 기술이 아닙니다. 항공기에 쓰이는 연료는 품질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SAF는 고도로 정제된 고품질의 연료라 할 수 있죠. 자동차, 선박, 산업계 등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헤파 디젤의 경우 이미 트럭 등에 사용되고 있고 해양연료 탈탄소화도 큰 이슈라 SAF 기술을 접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바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빨리 비행기 탈 일이 생겨서 이걸 아는 척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며 이 영상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AF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